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시끄러운 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원래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이 캐나다도 네. 그 대선 때도 네네. 지금 그 여론 조작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갖다가 중국이 관여했던 게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내에서 다른 나라 여론 조작 네네. 이거를 갖다가 주도하는 게 오마오당이라고요. 네네. 예, 얘들이 지금 보통 아이디가 네네. 4,200만 개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돌리는데 네. 저희 유동규 TV에도 왔습니다. 네, 아니 유동규 TV에 오마오당이 왔다고요? 예. 걔네들 저기 중국 해킹 부대잖아요. 해킹 한번 그러니까 해킹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론 댓글들 조작합니다. 댓글 부대 댓글 해킹 부대. 부대가 아니게 댓글 예. 부대 댓글 댓글 부대인데 하나 올리는데 1위 아닌가 뭐 아니, 그런 식으로 오마오 5위 아닌가요? 요즘에 마오가 위안이 아니라 그 밑에 마오. 예. 모 일모자 예. 마오당. 마오당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오당이라고 그러는데 네. 털모자 오늘만 이제 제 거에 와갖고 네. 뭐라고 이제 채팅창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욕을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네. 노력 넌 천하의 악질 지옥이 기다린다. 어허. 뭐 까고 잉신 새끼 머저리가 너야. 혓바닥을 뽑아주마. 뭔 새끼야. 주댕이를 콱. 뭔 새소리여. 뭐뭐 새끼가. 국민의 암 유동규 무지렁이. 동규야 넌 암덩어리야. 뭐뭐 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쫙 캡처를 다 해놨어요. 예, 유튜브. 자. 그러니까 유동규 TV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욕설을 싸지른 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 들어가 봤더니 네네. 이 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였느냐? 그거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이게 어느 나라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 같이 보이세요? 자, 이 유동규 TV에 그 쌍욕을 한 네, 사람 영상 제가 보내드렸죠.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영상 같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죠? 오. 저기 보니까 까만 그릇과 그다음에 이 쭉 보면 중국스러운데요? 자, 정치나 이런 내용들을 네네. 잘 보시면 우리나라 음식 저렇게 안 먹어요. 네네. 네. 저 그렇죠. 우리나라 아닙니다. 저 중국. 네. 이름도 그렇죠. 그렇고. 중국으로 추정이 예. 됩니다. 네. 네네. 자,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 네네. 게다가 이재명만 까는 유동규 TV에도 네네. 와가지고 이렇게 욕을 해대고 하는 인간이 중국이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가 있느냐? 네. 중국이다라는 네네.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네. 지금 경기 지표 굉장히 낮아지고 네네. 지금 달러 엄청 오르고 네네. 지금 주식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엄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유동규 TV 쭉 보신 분들은 네네. 제가 경제 분석 여러 가지 해줘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베트남을 미국이 포기했어요, 그죠? 네. 예. 왜?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다 좌경화돼 있으니까 네. 예. 밀어줘도 예. 안 된다. 네. 사람 자체들이 작용화돼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체가 사람들 자체가 문화 자체가 작용화돼가 있어. 네. 예. 그렇게 판단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굳이 애정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래서 지금 자 친미 그동안에 윤 정권은 그나마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친미 정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이재명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트럼프 시대에 네. 예. 좌파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그대로 끝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길을 쓰고 막으려고 그랬던 게 네네. 뭐냐면 이재명 네.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밀고 여론 조작 엄청나게 할 거고요. 네, 네. 예, 이거를 갖다가 마치 우리나라 여론인 것처럼 만들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사들 지금 미친 듯이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사실화시키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나라의 우파 정권을 끝내려는 네. 예, 지금 중국, 북한 그다음에 이런 속셈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을 네. 체제를 깨놔야 네. 순망치한 일본의 이가 실릴 거 아니냐. 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반일몰이 네. 여기에 지금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핵심 세력은 중국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네. 해외 경제지라든지 네. 지금 주요 지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을 내가 봐보니까요. 네. 이쪽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네. 굉장히 암울합니다. 음흠. 게다가 친중 정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는. 네. 지금 왜냐하면 기술력으로 네.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추월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에도 그 선양인가요? 선양도 그렇고 광저우 쪽도 그렇고 거기에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곳들을 우리나라 제가 아는 교수가 갔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보통은 지금 중국 경제가 하도 무너진다만 보고 있잖아요. 네. 왜 그냥 부동산 네. 이 거품 막 거품 부동산 거품 때문에 부동산의 빈 그러니까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네. 건물을 지었는데 공간들도 다 비어 있고 또 부동산 건설 회사에 돈 준 부동산 금융 회사들이 네. 다 망가지고 네. 이런 소식만 들어서 야 중국 완전히 망하나 보다 했는데 그 제조업 그 클러스터 단지를 가봤더니 우리나라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선진국이 돼 있더라. 자,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건설 분야만 따지면은 네. 중국이 너무 이제 오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네, 내수가 되죠. 내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농업 생산량이 네. 충분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네.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음흠. 그리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네. 예 소재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합니다. 네. 예 히토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 어디서 중국에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은 그러니까 이런 핵심 소재부터 네. 여러 가지 어떤 철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인력도 풍부합니다. 그렇군요. 내수 시장도 풍부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네. 지하 자원 없습니다. 다 수출에 의존하고요. 그렇죠. 내수가 안 그동안에 내수도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작습니다. 내수 시장이. 네. 자, 일본보다도 작습니다. 일본이 한 1억 2천만 명, 3천만 그렇죠. 명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 가지고 네네. 예,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철강, 그다음에 선박, 반도체 해서 수출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석유화학 지금 폭망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폭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요? 철강,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 생산 원가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네. 그래서 철강이 지금 다 문 닫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반도체. 우리나라 기술력을 이미 중국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죠. 왜 따라잡았냐? 간첩법 안 만드는 바람에 네. 중국에다 그대로 전부 다 기술이 다 이전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1등 공신이고요. 네. 예, 사실상 1등 공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술 넘겨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기술 팔아먹은 애들, 네. 걔들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이 없어서 간첩법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북한하고만 안 하면 간첩법이 안 돼요.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거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또 민주당이 또 반대했죠.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어도 네. 직업안전법 위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형사적 처벌로는 기껏해야 2년 살건 네. 아니면은 대부분 다 집행유예다. 그렇습니다. 몇 조 원짜리를 갖다 기술을 팔아 넘겨도 네. 처벌할 방법이 없다. 네. 지금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가져갈 만한 기술도 없어요, 이제. 네. 예. 아까 이제 가보셨다고 해서 아시겠다 네, 그렇지만 네, 네. 중국은 인력이 풍부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인건비나 네. 그다음에 재료는 전부 다 외국에서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TV를 하나 만들면 네. LG 디스플레이 네, 네. 해서 하나 만들면 네. 옛날에는 그래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좀 가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더 얇은 거를 요즘에 내놨어요. LCD, LED 예. 방막. 예. 예, 방막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요. 예, 예. 거의 그 LG 네. 수준을 넘어서서 네,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싼 거 뭐 많지요. 네. 그렇지만 고급 제품도 중국이 충분히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도 높지 그다음에 다 원자재 사와야 되지 네. 이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싸지 재료들 자기네 나라에서 다 수급되지 네.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팔아야 되면은 중국은 네. 40만 원에 판다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TV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이건 TV뿐만이 아니라요. 네. 모든 산업 분야에 다 똑같이 예? 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예. 뭐 TV뿐만 아니라 네. 다른 뭐 제품들도 음흠. 지금 중국이 거의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자유무역을 갖다가 미국이 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깨면은 미국도 위험하거든요. 음. 지금 유럽에요.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의 다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네. 네. 그 2차 배터리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네. 중국이 지금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매우 심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싸우냐면 네. 미국이 중국을 블록화 시켜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기사가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호주가 한번 중국에 한번 맞섰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이 저기를 다 뺐어요. 유학생. 예. 아니 호주에 그렇게 중국 유학생이 많나 봐요.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호주가 우와 이게 중국 유학생 다 없어지니까 대학교가 정원이 막 안 차. 그 다음에 또 막은 게 소고기. 네. 호주산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수출이 안 돼. 네. 그 다음에 와인. 네. 와인 수출이 안 돼. 예. 마지막으로 랍스터까지. 예. 다 막았어요. 예. 근데 호주 어떻게 했냐면 예. 버텼어요. 그래 좋아. 버티자 하고 예. 버텼는데 예. 몇 년 후에 중국이 그냥 손들죠. 엎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호주 같은 나라는 네네. 호주는 워낙에 네. 자금률이 네. 넘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호주는 버텨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을 이제 잊게 된 상태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먹히게 생겼는데 거꾸로 이제 네네. 자 우리나라가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성공한 기업 하나만 꽂아 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이마트도 철수했죠. 롯데마트 철수했죠. 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LG도 들어갔다 다 실패봤죠.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들어갔다 실패봤죠. 다 실패보고 도망 나왔어요. 네. 공장 지어놓고 헐값에 팔고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중국 들어가서 돈 번 예가 없습니다. 네. 기술만 뺏기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블록화를 시켜주면 이제 중국 제품이 이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는 수출 기회가 오히려 다 다른 나라로 늘어나는데 네. 당장 무슨 걱정하냐면 네. 중국에다 못 팔아먹어서 어떡하지 이 걱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니까요. 그게 언론에 나온다니까요. 예.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중국한테 밑보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간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망해간다 그랬더니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없는 걸 보래. 그 망한 거래.
중국 관광객이 없어. 물론 중국 그 떼거리 패들이 와서 팔아주는 거 있긴 있죠. 하지만 아니 근데 일본이랑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과 그때 수출 마찰이 있을 때 완전히 막 뭐 죽창 들고 일본하고 안 해도 우리는 딴 데로 하면 된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아니 그럼 중국하고 안 하고 딴 데로 하면 되지. 중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사가봐야 얼마나 사가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무역 전체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됩니다. 그거 무역 전체 따지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언론에서 내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어쩌면은 반중으로 가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더 예. 그리고 미국 잘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될 판에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가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 이재명의 네. 셰셰 정권이 들어선다 예. 그냥 우리나라는 끝나겠다 예. 자살 행위를 하는 거다 예. 이번에 분명히 지금 대통령이 이제 가야 되고 예.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친중 정권이 들어갈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요 네. 우리나라 제가 장담합니다. 네. 한화로 한국 돈으로 네, 네. 달러를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끔찍한 그 예상을 제가 했어요. 제가 네. 왜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네. 경제학 박사들이 뭐 이런 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경제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나마 뭐냐면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는데 무한정 무기한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 같은 게 없어요, 지금. 네. 현재.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 네. 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면 외환 보유고 어디 생기겠습니까? 네. 수출이 안 되면 네. 외환이 어디서 생깁니까? 수출해서 생기는데 수출이 안 돼.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외화를 갖다가 획득할 겁니까? 부존 자원을 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북한처럼 뭐 용병을 보낼 겁니까? 군인들을. 방법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빚이요. 네. IMF 때는 네. 가계부채가 20%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가계부채가 108%고 네. 정부 부채는 1000조가 넘었고 그렇죠. 이런저런 빚을 다 합치니까 공기업 부채, 기업 부채까지 합치니까요. 네. 무려 8,0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나면요. 전 세계에 다 1위예요. 빚이. 거의 1, 2, 2위, 3위. 네. 요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공기업 부채율은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 경제 위기가 온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로 회복할 겁니까? 어떤 기술로? 무엇으로? 진짜 이거는 지금은요. 네. 미국하고 어쨌든 끼고 가야 돼. 빨리 가야 합쳐가지고 잘 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꾸로 친중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네.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이제 알 거다. 내년에 지금 GDP 내년 예상치가 경제 성장률이 1점 몇 %예요. 네. 저 예상 예. 한은에서 예상한다거나 뭐 그 예상 성장률이 예. 뭐 1.8 뭐 이렇습니다. 뭐 2%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친중 쪽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현재 경제는 네. 정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경제 블록화가 생길 거다. 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중국 쪽에 붙는다? 네. 미국은 그러면 우리가 뭐 중립국 하면 되지. 네. 우리가 중립국 하고 싶어서 중립국을 되는 게 아니고요. 중립국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양쪽에 말리면 되지. 말릴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을. 예? 중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이 제목을 잘못 달고 있어요. 탄핵 정국을 계엄 정국을 만들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게 아니라 탄핵 정국을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만들어서 이 경제 지표가 지금 나빠지는 겁니다.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탄핵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탄핵이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렇게 심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네. 다음에 출연할 정부가 네. 굉장히 위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찍어서 예. 해줄 만한 언론도 없고요. 네네.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332님 고맙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이재명이 얼마나 중국이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2022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3월 달이면 선거를 이제 한 10여일 앞두고예요. 네. 딱 10일 앞두고 네. 60만 조선족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대림동을 거점으로 한 그 중국 단체가 아예 이재명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60여만 중국 동포들은 이재명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들이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도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꼭 이기세요라고 60만 조선족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 선언도 했네요. 네.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이 엄청나게 중국의 그런 댓글 부대가 동원됐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 그런 증거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네. 유동규 TV 그러면은 네. 사람들 많이도 안 와요. 네. 그리고 제가 만든 지 뭐 제가 10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예. 정치 제가 유튜브 한 게 한 7,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찍어놓은 영상 제일 오래된 영상 가서 보세요. 6개월, 7개월 됐어요. 네. 그런데 저희 방송에 이제 오마오당이 침투해가지고 한글로 유동규를 욕하고 있다는 거죠. 한글로.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쉐쉐쉐쉐 하는 거, 쉐쉐쉐쉐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수지도 사실은 중국에 그렇게 세탁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요. 중국에 네네. 밑보이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간첩 세력들 있잖아요. 네. 중국이 파악 못할 것 같아요? 중국은 오히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첩 세력들을.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 비밀 경찰서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국정원의 기능들 없애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 안다 하더라도 뭐를 못하느냐?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거를 반대한 게 누구야?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국에 간첩질을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밀 경찰서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간첩단들 규모를 파악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황장엽 비서가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네네. 했던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요. 네. 와가지고 몇만 있다? 간첩이 5만? 5만 명 있다 그랬어요. 네네. 그렇죠. 5만? 말도 안 돼. 간첩이 5만이나 되겠어? 이제 믿어지시죠? 최근에 그 민노총 간첩, 네. 민노총에서 최고위직입니다. 그 사람이 간첩이었어요. 맞아요. 북한에다 충성 명세하고 예. 맹세하고 예. 예. 아이고 그러고 봤더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또 하나 생각이 났다. 그거 전부 다 풀어줄 거냐 간첩들. 예. 그 저기 전부 다 중지시켜 줄 테고. 지금 요번에요. 탄핵 사유가 뭐냐면요. 네. 탄핵 사유가 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네. 우리나라 위험을 자초했다. 음흠.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적대시 안 하면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 시리아 그 아주 극악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예. 시리아 정권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그 장기 집권 아버지 아들이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예. 화학 무기 있잖아요. 예. 화학 무기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정말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좌파라고 하는 그런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러시아를 욕해야 되잖아요. 왜 시리아를 다 러시아가
지원해줬거든요. 그 네. 시리아 그 나쁜 그 정권을. 네. 그래서 그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된 거거든요. 네. 무기 대주고 뭐 대주고. 그런데 이번에 무너지니까 그 시리아 대통령이 망명을 했어요, 러시아에. 예. 푸틴한테. 예. 자, 그러면, 아니, 당신들은 미 제국주의가 어떻고 하면서 미국이 무슨 제3세계를 지원하고 무슨, 뭐 나쁜 정권들을 지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갖고 지금 미국 제국주의 운운하면서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는 또 네. 더 심해요. 시리아 그 대통령 어떻게 지원해. 맞아요. 예. 그런데 예. 푸틴한테는 거의 스바시바야, 이재명은. 예. 스바시바, 예. 아, 우크라이나 죽여주세요. 스바시바.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간 거다. 예. 잣대가 다르잖아, 잣대가. 그러니까 지금요. 저 좌파놈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저들 이제 진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990년대에 네. 저 좌파놈들이 네. 좌파라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갈아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진보라는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이 쓰고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우파를 보수라고 네. 칭하면서 수구 꼴통 보수 네. 이렇게 칭하면서 올드한 이미지를 네.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용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수라는 이 말을 절대 쓰거나 저들을 진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네. 저들은 그냥 좌파, 극좌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극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불러줘야 되고요. 네. 저들이야말로 수구 꼴통 보수다. 네,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진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게 싫다 그러면 네. 이번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정말 애국심을 갖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맞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후보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뭐 60만 조선족을 대표한다는 그 단체에서 아주 고맙다는 거야, 민주당이. 왜 고마워?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 저기 참정권을 줬잖아. 네. 3년만 여기서 거주하면 지금 지방선거를 투표권을 줘요. 예.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외국인한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들 표니까. 네. 왜냐하면 공산당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라든 우리나라 교포들은 네. 한국하고 만약에 미국하고 미국 교포들이요.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은요. 우리나라 응원합니다. 네. 제일 교포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요. 네. 우리나라 응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중국 교포라고 소위 말하는 네.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일을 하고요. 네. 국적도 우리나라 받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면 누구 어디 응원해요?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아, 자기는 조선족이지만 대국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이 자기 조국이 중국이래요. 아, 그렇군요. 예, 자기 조국 중국이랍니다. 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쇠뇌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공산주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대국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하고 축구, 중국하고 저도 철마했어요. 네, 네. 당연히 한국 응원하겠지? 네, 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물어보세요. 100%다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네. 중국 공산당 체계로 만약에 명령 나오면요. 네, 네. 그대로 다 따릅니다. 그렇죠. 투표. 지금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총선과 대선도 모두 다 주겠네. 중국인들. 외국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네. 80%가 중국 조선족이에요. 예. 외국인들이란 전체 예. 포션에서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지방선거는 시작한 지 오래되잖아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선도 총선도 모두 다 외국인한테 재외동포. 주겠다. 재외동포라고 그랬는데 재외동포라는 게 사실상 네. 80%가 중국이다. 재외 그러면 전부터 아니 재외동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 예, 우리나라에. 아, 그건 이제 지방선거고요. 예. 해외 동포들도 저기 이제 투표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총선도 대선도 모두 다 중국인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조선족들이 지금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부 다 중국판으로 만들어버릴 거다. 아까 그리고 극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용어를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극이란 단어, 극좌파,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극우는 존재하지 않는데 저들이 맨날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극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면은 나라를 전복시킬 마음,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세력을 극자를 붙여서 극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유동규 본부장님 의견에 지금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 극우 있어요. 극우가 누군지 아세요? 개딸이야. 개딸이 진짜 극우예요. 극우. 맞아요. 개딸이 폭력적이에요. 일단 네. 그 다음에 걔네들은 결코 좌는 아니야. 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애들이 아니야. 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세계적으로 극우는 민족주의거든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반일을 얘기한다. 이게 사실은 극좌가 아니라 극우라는 거죠. 자, 근데 걔들이 진정으로 민족주의적 반일을 외치는 애들이 아니라 네. 공산주의자들을 용어적 반일을 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걔들은 좌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지령문,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내려온 지령문, 네. 이 지령문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네네. 반일몰이하라예요. 네. 예. 네네. 그래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라. 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일 선동하라. 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반일 이야기하는 애들이 정말 민족주의라서 반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세월호를 갖다가 막 애도해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을 팔아서 정치에 이용해 처먹는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일본을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국내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그들의 정치적 야욕인 거지 네네. 그들이 정말 민족주의라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 좌파들의 지금 행동 안에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극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를 전복시킬 세력들 말하자면 네네. 통진당 네. 같은 것들이 극좌파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김달삼 4.3 사건에 네. 김달삼 같은 경우가 그 제주도에서 1948년도에 봉기했죠. 네. 그 봉기, 그 다음에 무장봉기했습니다. 네, 네. 김달삼의 무장봉기로 일어난 게 네. 바로 뭐냐면은 4.3 사건의 이유고요. 네. 그거를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조보맘. 네. 그 당시에 뭐냐면 민주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네, 네. 예, 지금의 야당 민주당을 만든 사람. 네. 그 사람이 4.3 사건을 진압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든 자유당이든 네. 공산주의란 치를 떨었던 네.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진압했던 분이 그 경찰서장, 네.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총장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경찰청장이었는 조봉환 맞죠? 아니 그 저기 진압한- 진보당 아니 진보당 아니고요. 아니 그때 조봉암. 4.3 사건 아니 조봉암 아니에요. 조 누군데? 네. 갑자기 통과. 예 통과.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진압을 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뭐냐면 무장봉기 세력들 네. 그런 세력들이 극좌라고 그러는 거고요. 네. 나는 우리나라에서 우파들이 무장봉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극우는 없다. 조병옥 맞습니다. 네, 조병옥 박사 민주당의 그 멤버들이죠. 네. 예, 만든 조병옥이 그때 당시 4.3을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네. 예, 여러분 오아시스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아시스님이 아마 지금 저 팬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뭐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가 좀 이렇게 그 이동훈 본부장님이 굉장히 지금 업돼 계셔갖고 한번 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오아시스님이 내가 그걸 극우 극자를 무슨 고집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저 지금 뭐 논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그 야당은 예.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또 7천억 원을 더 깎아요. 예. 지금 자기네들이 이걸 어떻게든 자기네 입으로 그러잖아요.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서 빨리 저기를 해야 된다. 뭐죠? 탄핵을 해야 된다. 경제 힘들다면서 왜 지금 또 그 7천억을 또 깎죠?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벌써 12월 벌써 중순인데 이러다가는 12월 달을 넘기게 되면 준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준예산 가요. 왜냐하면 이재명도 준예산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가 해봐가지고 알아요. 음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산 같고요. 네. 이게 바로 국가를 갖다가 음흠. 지금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빨리 돈이 돌아서 음. 해야 된다면서요. 음흠.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음. 근데 예산을 갖다가 준예산 체제로 가갖고 경제가 돌겠냐, 재명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한다면 예. 경제 갖고 더 이상 장난치지 말아야지. 예. 근데 또 다시 이제 경제 갖고 장난을 치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예산 통과 못하면 셧다운이 되고 셧다운이 되면 예. 그 연방 공무원들이 월급이 안 나가요. 월급을 못 예. 받습니다. 예. 월급을 못 받아갖고 그 사진 한번 나왔어요. 예. 보니까 예. 무료 배급 있잖아요. 예. 무료 배급에 연방 공무원들이 쫙 또 줄 서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 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하다가는.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예산이 안 풀리면 네. 1분기 예산이 빨리 풀려야 그렇죠. 예, 국정사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 벌고 예. 기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긴축 예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다음에 특활비 다 없애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25만 원 퍼주는 것보다는 예? 더 중요할 텐데 25만 원을 경제 때문에 퍼주자는 사람이 그 예산을 준예산 체제로 간다. 예. 이런 지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웃긴 말을 오늘 이재명이가 했어요. 자기 속내를 다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주철현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 옥중 직무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그랬는데 네. 구속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야 했더니 주철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속이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네. 대통령은 그런 문장이 없다. 네. 명시적으로 그런 문장이 없다라고 해서 또 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옥중 직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재명 완전히 머리 굴리고 있네.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헌법 88조에 의해서 감옥 가 만약에 자기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안 될 감옥 가.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싶은 거야. 옥중 직무가 가능하냐? 예.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악의 경우 옥중 집무하겠다. 감옥에 가도 옥중 직무하겠다. 이 얘기로 저는 읽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능한 이재명은 합니다. 음. 예, 이재명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이재명은 지금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예요. 음.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건 상관없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뭐 나만 살면 돼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설마가 아니라니까. 이재명을 왜 모르십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재명을? 예. 자,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지금 자기만 살면은 나라가 어떻게든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예. 이게 국정이 마비가 되든 네. 뭐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퇴진해라. 네. 무조건 빨리 퇴진해라. 네, 네. 나 왜? 좀 있으면 재판받아. 음흠. 그래서 2심 하면은 대통령 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선거법만 해도 지가 가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 음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제명이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다시 잠깐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이재명이 최고위원들 중에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한테 네.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자체장처럼 자동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법 규정상 직무정지가 구속되면 되지만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웃겨. 주 최고위원의 답변에 이재명은 확실한 거냐며 여러 번 재차 확인을 했다. 거 봐요.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다면 이렇게 수십 번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요? 지도 궁금한 거야. 근데 지가 궁금한 거야 이거 지가. 지가 궁금한 거야. 그거는 저 찐이야 찐. 이거 정말 찐입니다. 찐이지. 찐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그렇죠. 저 이재명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지가 궁금한 거야. 이거 그러면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머리 굴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1000만 분의 1이라도 지금 감옥에 가. 아, 나 그거 근데- 못 봤어요, 그 기사. 근데 나는 옥중 직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 궁금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처대한테 물었는데 가능하다라는 대답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여러 근데 번 재명아, 너 안 되는 재차 게, 물었다. 너 안 되는 게 요번에 20만 끝나고 안 되는 야 선거법 위반, 너 위반 100만 원만 넣으면 끝이야 너. 바보야. 근데 그 윤 대통령 탄핵 부결된 날 2심 재판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가 배정이 됐어요. 배정됐어요. 예. 예, 형사 고 서울고법 형사 6부인데 예. 그 여성 2명이 예. 판사님들이 아주 깐깐하고 원칙적인 분들이었는데 한 분은 예. 좀 아니라던데? 한 분은 그래요? 그 이 예자 들어가는 사람? 아니요? 모르겠어요, 난. 아, 누군지 모르지, 난. 오케이. 근데 오케이. 한 분은 깐깐하시고, 한 분은 헐렁헐렁? 헐렁헐렁이 아니라, 응. 이쪽으로, 왼쪽, 왼발 이렇게 왼발, 이렇게 왼발, 이렇게 왼발. 근데 한성진 판사도 원래 좀 인권법이라고 그래갖고 막 걱정했는데 예. 그래도 한성진 판사 근데 제대로 그 재판부가 또 되게 센 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강욱이 그 예. 인턴 맞아요. 그것도 제대로 예, 제대로 해냈고. 했고요. 예, 그래서 조국 편은 안 들었잖아. 예. 어. 근데 조국 있잖아. 이번에 이제 조국이 12일 날 네. 판결이 돼요. 아니 그거 지가 뭐라고 대법원한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가 무슨 6.25 참전해요? 그렇죠. 아니 지가 지금 임진왜란에 지금 이순신이야? 아니 지가 뭐라고 너는 감옥 가 조국아. 그렇죠. 놈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세상에 대법원 선고가 이제 기일이 잡혀 있는데 며칠 남겨두고 그걸 좀 옮겨라라고 대법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네. 없거든요. 전 세계에 아마 조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판사도 쇼핑하고 하려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선고도 지 마음대로 한 10년 후에 해라고 대법원 만약에 선고까지. 대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6원 무죄예요. 네. 대법원이 상권 분립이 끝났다를 대법원이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권력 있는 놈은 재판도 미뤄줘. 예, 판결도. 재판도 미뤄지는 게 언제까지인지도 몰라. 예. 그렇다면 이게 무한대로 예. 미뤄져. 아니 그러니까 6원 무죄가 되면은 네. 우리나라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나라가 그냥 민주적 가치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방구 꼈어요? 소리 났어요? 아유, 방구 소리가 나는 또 말씀하시면 나는 개구리 어떡해. 밟은 줄 알았어. 그래요? 개구리 밟은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추운데 갑자기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구나. 개굴 예. 이래가지고 예. 야 엄청 큰 개구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 나 방송하면서 3번 맞아봤다. 어떻게 저 말고 2번은 예. 어떻게 맞춰봤는데요? 강용석한테 한번 맞았지.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홍철기한테 한번 맞았지. 네. 예, 그랬고 그렇죠. 홍철기 같이 방송하는 데 있잖아요. 네. 옆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났어.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소리 안 나는 방구 냄새가. 그런 냄새가 심해. 확 올라오는데 네. 내가 딱 쳐다봤어요. 아. 그랬더니 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민하시구나, 근데 방구에 되게. 그걸 어떻게 또 다 밝혀내시네. 저 음악했잖아요. 그렇구나. 음악했잖아요. 귀가 예민해. 아. 게다가 이게 후각이 예민해요. 아. 예. 청각과 후각이 예민하시구나. 예,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요. 저는 네. 원래 요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하. 예. 그래가지고 네. 그때 강 있잖아, 강. 네네. 나 방송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방구 못 끼게 한다고. 그거 방구쟁이거든. 그렇군요. 강용석 방구쟁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 절대 강용석 방송 가서 유동규가 방구쟁이라고 그랬단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간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자, 근데 저는 다른 패널 분들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네. 유동규 본부장님 시간을 제가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네. 숨을 수가 있어. 유동규 본부장의 톤이 높거든. 네. 그러니까 높을 때 딱 한 번 하면 안 들리거든. 에이, 저기 뭐야 소리 있잖아. 안 들리라고 저기 주차 이렇게 뭐 방송 나올 때 네네. 저기 차에서 방송 나올 때 네네. 그때 뿡 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 박자가 안 맞는다고. 그것도 좀 박치면 안 되는구나. 예, 박자가 맞아야 돼. 박자가 맞아야 되는구나. 뿡뿡뿡뿡 이러면서 박자가 안 맞아. 아. 근데 강용석이 네네.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네. 나 방송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그때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더니 방송에 대놓고 뭐라고 그랬거든. 2번이나 그랬더니
참은 거야. 참아가지고 계속 참았나 봐요. 내가 이제 나온다고 딱 헤어졌어. 나온다고 헤어졌는데 거기 사무실 좀 길어요. 복도까지 나오기도 전에 그 방송실에서 풀업판까지 터지는 소리가 뻥 하고 난 거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고 오케스트라의 팀파니 소리가 있겠네. 뻥 진짜 풀업판까지 터지는 소리 났어. 그래갖고 딱 쳐다봤더니 예. 미안한 짓이 웃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날 안 불러.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요번에 최근에 한번 불렀어요. 네. 예. 자, 어쨌든 대법이 조국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대로 간다. 뭐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대로 근데 가려고. 냄새는 안 나시네. 아, 소리 큰 거는 냄새 안 나. 냄새는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부터는 제가 박자를 좀 맞추겠습니다. 예, 맞추십시오. 네네. 네. 자, 추미애 얘기 좀 해보죠. 추미애가 네. 뭐 이 문건을 입수했대. 그래갖고 그 개헌 문건을 입수를 해갖고 그런데 봤더니 이미 오래전부터 방첩사가 이걸 기획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그 모의를 했다. 네. 모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 한겨레는 입수했다 그랬어요, 문건을. 예, 입수했다 문건을 그랬어요. 입수했다. 예. 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문건이야? 근데 사진 봤더니 진짜 국방부 문건이야. 군사 기밀 빨간 글씨로 군사 기밀 딱 적혀져 있고. 근데 야, 이것들이 별걸 다 조작을 하네. 보니까 입수한 문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새롭게 만든 거야. 지네들이 만든 거야. 뭐냐면 자기 얘기는 이거야. 제보자가 있었대. 그래갖고 제보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재구성. 무슨 소리야? 지네들이 그냥 만들었다는 거지. 거야. 아니 근데 만들었는데 왜 국방부 문건이랑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오인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공문서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문서 같이 보이게 조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건을 입수했다 그러면 문건이 와야지. 그러면 주둥이로 들은 말을 갖다가 네. 문건을 만들어서 옮기는 게 공문서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를 해요? 위증 교사를 하고, 예? 네. 이제 추미애는 뭐를 해요? 문서 조작까지 합니다. 공문서 조작까지. 네. 예, 선동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선동해 쳐먹는 인간들이 네. 예? 민주당인데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JTBC 단독 기사예요. 추미애 계엄 준비 내부 문건 공개. 내부 문건을 공개했대. 야, 이게 JTBC도 너무한다. 내부 문건이라고 아예 이렇게 못 박어? 그래놓고 방첩사 대령 등 4명 깊이 관여야. 근데 이 기사 안에 보세요. 일단 해당 문건은 추미애 의원실이 군 소식통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문건이다. 근데 이게 내부 문건이야? 내부 문건은 아니죠. 아니지. 그 다음 문장은 이거예요. 군에서 직접 작성한 원본은 아니지만 군 내부자로부터 입수한 내용이니까 내용으로 다시 구성한 사실상의 원문건이라는 설명이다. 저번에도 민주당에서 네. 제보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보자 밝히라고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이것들은 무슨 맨날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보자 밝혀. 네. 제보자는 없습니다. 니들이 무슨 저기 황우석이냐? 어? 맞습니다. 중개세포는 없습니다. 했듯이 예. 얘들은 정말 인간들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문건 갖고 아니 JTBC하고 네. 왜 이래요, 얘들? 그렇죠. 문건 갖고 계엄령 파문을 일으키려고 한 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당시 탄핵 그 시위를 계엄으로 막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인 게 또 문건이에요. 예. 당시 기무사였잖아요. 예. 기무사에서 문건이 있었는데 예. 이 문건이 바로 모의를 했다.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잖아. 똑같아요. 근데 그때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이냐면 원래 예. 시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대응을 해야 되나 만약에 정말 폭동이 일어나고 1안, 2안, 3안, 4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근데 그 안에 보면 이거예요. 어느 쪽이다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이거야. 보수 우파 쪽 시위도 있고 이쪽 좌파 쪽 시위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헌재가 결정이 나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좌파의 폭동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 기본적인 매뉴얼인데 이거 갖고 모의를 했대. 그래 갖고 그 당시에 기무사를 없애는
완전히 핑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무사 없앴잖아. 물론 이름이 방첩사로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기무사의 많은 그 전문 인력들이 전부 다 옷을 벗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 그 문건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아니, 재구성을 했다? 그런데 왜 국방부 문건이랑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한겨레는 이 기사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냥 추미애가 입수한 문건이야. 그냥 입수했다라고 단언을 하고 이 공작을 벌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조작이 심해요. 네. 지금 언론도 여론 조작. 네. 예,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뭔가를 기정사실화 만들고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사실화 시켜서 그러니까 일반화 오류를 범하는 거죠. 네.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마치 사실. 예? 그 대통령이 지금 뭐냐면 위헌을 했다. 위헌을 했습니까? 아직 몰라요. 아무도. 안 했다는 사람이 있고 했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는데 그렇죠. 그거를 마치 이미 판결받아서 결론 난 것처럼 네. 떠들어대는 게 지금 언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위헌을 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위헌한 게 누굽니까? 어? 탄핵 남발한 저들 아닙니까? 탄핵이 원래 국회가 보장돼 있긴 하지만 예? 뭐냐면은 탄핵이라는 거를 갖다가 비상시에만 쓰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그 탄핵을 어떨 때 쓰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고 하루 된 사람을 탄핵시키고 탄핵 남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그러면 왜 그 계엄령 선포 못 합니까? 예? 대통령 권한인데 그게 그리고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사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언론들이 기정사실화를 시켜버리고 네. 도대체 누구랑 짝짝꿍 돼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탄핵 정부하고 똑같이 언론들이 움직이는지 일사불란하게 네. 정말 나는 희한하다. 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중국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국내 모기업하고 지금 중국이 딱 떠오르고요. 네. 예, 정말 딱 떠오르고. 맞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탄핵의 관쿵이 불 때도 사실은 중국 쪽에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그 축구와 관련돼서도 네. 보니까 그 IP 추적해 보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80%가요?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포털의 80%가 중국이야. 유동규 본부장 그 TV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지금 포털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포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튜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댓글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중국이 원래 유튜브 차단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댓글 부대들은 그게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놈들 젊은 놈들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걸 국가적으로 얘들은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법이 아니에요.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면 위법이죠. 네. 중국은 위법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하는 국가 시책이에요. 네. 예, 정책이고. 네.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중국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중국이 먹으려고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는 거를 중국이 바라겠습니까? 전 세계 군사 5위 강국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겠지만 1000만 분의 1이라도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에 대해서 네. 한 가지 들어봤는데 예. 완전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들겠다. 저기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내내 자기들한테 실시하는 예. 그런 이 민주당 쪽 예. 후보를 한 1000년 다 그 점지하겠죠. 옛날에 예. 조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넷째 아들로 해. 그거 셋째 아들로 해. 예. 라고 아예 옹립을 했잖아. 예. 저 밑에 예. 그 다음 때를. 그래서 그 세상이 또다시 올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